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 중 2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다 연봉이 7천만 원이다?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세연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도 공짜, 음식도 공짜, 아플 때 병원비도 공짜, 결혼해서 아이 키울 때 육아도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요? 거의 모든 복지가 공짜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해 뭐하나요? 행복하겠죠? 오늘은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비, 유치원, 대학 등록금 무료에 심지어 회사 연봉까지 남들만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상상만으로 걱정의 반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렇듯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살기 좋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북유럽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스웨덴 출산율은 1.7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인 거에 비해서 정말 차이가 큰 걸 보니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무상복지라 이거 정말 100% 공짜일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세무사인 저와 함께 세무사의 시각으로 무상복지를 지탱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의 세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 스웨덴 직장인들은 연봉에서 세금으로 30%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스웨덴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봉급 생활자 중 70% 이상의 연봉이 6,700만 원이라고 해요. 와, 엄청난데요? 그렇게만 받으면 참 마음 편하겠다 싶죠. 하지만 문제는 세금입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다른 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란 게 스웨덴은 월급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 중 2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다 연봉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해 정확히 연봉의 반인 5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럼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다? 55%가 세금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45%만 받고 55%는 정부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상상하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스웨덴. 그래도 일단 뭐 좋아요. 좋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또 도시는 얼마나 평화롭고 예쁜가요? 여기다가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1년에 4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죠. 참 좋죠. 하지만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무료인 만큼 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가 엄청 길다고 해요. 이 말인 즉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도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감기로 병원에 가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기다리다가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보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그림자가 존재하나 봅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놀란 건 스웨덴에서는 내 친구가, 내 회사 동료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세 이상의 국민 신상과 월급, 주식이나 부동산, 채무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데요. 이른바 세금 달력이라는 책에 국민들의 세금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만 내면 세금 달력책을 주문할 수 있다는데 이거 정말 소름 아닌가요? 이보다 더 투명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비교하고 질투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세금이 공개되는 날이 국민 질투의 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그럼 스웨덴에 사는 건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며 살기에는 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2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여성 1명당 아이 2명을 평균적으로 낳는다는 건데요. 우선 육아휴직 제도가 활발하게 실용되고 있어요. 라떼파파라는 말이 북유럽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아빠들의 육아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비슷하고요. 특히 육아휴직을 해도 임금의 80%를 보장한다고 하니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생활 물가가 또 엄청 높아요. 북유럽 여행 다녀온 분들이 말하기를 정말 라면 하나도 너무 비싸다고 하잖아요. 무려 물건 가격에 25%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만원짜리를 사면 사실상 13,000원 가까이 내야 하는 거죠. 또한 물가 체감형 통계인 빅매지수 순위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대기자가 50만 명이 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렌트비도 문제지만 시내에는 아예 돈을 내도 들어갈 집이 없는 상태로 이거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볼 때는 좋아 보였는데 무상복지, 이게 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죠. 이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 교도소에선 수감장 한 명당 1억 가까운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감옥시설이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5년 내 재범률은 20%로 낮은 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스웨덴에서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불리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기업인들과 부자들이 대거 이민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스웨덴 정부에서 다급하게 부유세를 폐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담이 큰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스웨덴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가구 브랜드 이케아, 패션 브랜드 H&M,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자동차 브랜드 볼보 등 글로벌 브랜드 본사가 스웨덴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 중 하나 또한 세금입니다. 기업가들에게 법인소득세를 22%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3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법인소득세가 39%인 인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이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에서는 굶어 죽진 않지만 결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무상복지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는 해주지만 그 이상으로 개천에서 육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복지천국 북유럽에 대해서 세무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어떠셨나요? 복지가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했던 세금 이야기나 보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